결혼시킬 거라고 말씀을 하셨다네요. 그것 때문에 시어머님은 눈치가 보여서 합가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거고, 남편은 어차피 시어머님이 말씀 못한다는 걸 아니까 지 혼자 착한 척, 개념 있는 척 유난을 떨었던 거고요. 뭐 남편 말로는 자기도 시어머님 설득하느라 고생 꽤나 했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말하는 걸 보면 남편이 그랬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이 되지 않네요. 아무튼 그 이후 결혼 생활은 무난히 진행되었고, 합가 이야기에 대해서 잊혀갈 때쯤 갑자기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시어머님이 합가 노래를 부르시더랍니다. 그리고 남편도 은근히 그러고 싶었나 봐요. 아무래도 엄마가 혼자 사시니까 이래저래 걱정이 되니 같이 살았으면 했던 거죠. 참, 남자들은 결혼 전에는 그런 효심은 단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으면서 왜 꼭 결혼만 하면 어디서 생긴 건지 모를 효심이 그렇게 가득한 건지. 하긴 뭐 지는 좋겠죠. 불편한 점 하나 없고 자기 내조를 해줄 사람이 한 명 늘어나는 것뿐이니까. 사실상 남편이 해야 할 효도는 제가 대신하는 거잖아요. 전 남편의 말을 듣고 나서야 장례식장에서 꺼냈던 어머님 말씀이 사실은 위로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긴 평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상하긴 했어요. 남편 역시 장례식장이 끝난 이후 제가 힘들 테니 잠깐 어머님과 같이 살아보자고 얘기를 꺼냈던 게 한번 쓱 제 눈치를 살펴봤던 거랍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완강히 반대를 했던 터라 일단은 기회만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가게를 해보겠다고 하니 드디어 기다리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물고 늘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전 합가를 해서 살고 싶진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합가를 안 해도 시댁살이를 하는 기분이었는데 합가까지 하면 답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뭐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저도 생각을 조금 해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시어머님은 절대 그렇지 않았으니 전 이번에도 역시 합가는 절대 할 수 없다며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 역시 이번에는 자기도 양보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엄마나 나나 몇 번을 양보해 왔었는데 넌 그것도 양보 못해? 아니, 네가 힘들면 뭐 얼마나 힘들다고. 오히려 우리 엄마가 너 집안 살림 도와주고 우리 애도 봐주실 수도 있고 좋잖아. 여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좋긴 뭐가 좋아. 매번 나한테 잔소리 하시고 눈치 주실 게 뻔한데 어머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지금 같이 살지 않는데도 잡일 필요한 거 있으시면 굳이 나를 불러서 시키는 분인데, 그리고 집은 편한 장소여야 되잖아. 하지만 어머님과 같이 살면 내가 어머님 눈치 보면 살아야 하는데 그럼 그게 집이야? 아니, 우리 엄마가 남이야? 무슨 생판 남하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눈치가 보인다는 건데, 진짜 쓸데없는 고집 좀 그만 부려라. 뭐? 고집?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 좋아. 그럼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당신은 우리 엄마랑 같이 살라고 했었으면 같이 살 수 있었어? 당연한 거 아니야? 나였으면 감사하다고 하면서 모시고 살았지. 내가 너 같은 줄 알아?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인데 당연히 내 부모님인 것처럼 모시고 사는 게 예의지. 웃기고 있네. 당신 예전에 우리 엄마가 시어머님이 나한테 하는 거 반에 반도 안 했는데 장모님 좀 말려달라고 난리를 쳤었잖아. 그런 사람이 감사히 모시고 살았을 거라고? 뻥도 작작 쳐. 아니, 그건 같이 안 사니까 그런 거고 같이 사는 건 또 다른 거지. 같이 살면 없던 정도 생기는데
더욱 잘해드릴 수 있었을 거고. 안 그래? 아니 진짜 그게 무슨 개똥 같은 논리야. 그냥 당신은 지금 우리 엄마 안 계신다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잖아. 어차피 책임질 것도 없고 혼날 것도 없으니까. 안 그래? 아니라고. 아 됐어. 어쨌든 합가에서 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나도 참을 만큼 참았고 양보할 만큼 했으니 이젠 네가 양보할 차례야.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뭐야? 양심? 지금 당신 입에서 그 말이 나와? 당신이야말로 양심이 좀 있어봐. 그리고 당신이 어쨌든 난 죽어도 합가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알았어? 그날 이후 남편과의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언성을 높여 소리 지르고 싸우기 시작했죠. 그렇게 싸우다가 방 안에 있던 아이가 싸움 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리고 나서야 겨우 싸움이 멈추고들 2주간을 반복했던 것 같네요. 제가 도저히 남편의 말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자 남편은 아예 저를 설득하는 건 포기하고 강제로 합가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살던 집은 정리해버렸으면 물론 하루하루 시어머님의 짐을 저희 집에 가져다 놓더라고요. 아예 배째라고 나오는 거죠. 전 이대로는 꼼짝없이 합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예 애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애를 데리고 갈 만한 마땅한 곳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합가를 해야만 했었으니 다른 방법이 없었죠. 일단 애를 데리고 집을 나선 뒤 친구네 집이라도 찾아가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문득 엄마가 물려준 작은 가게가 생각나더군요. 물론 테이크아웃만 해야 할 정도로 협소한 공간이지만 대신 작은 방 하나가 딸려 있었던 터라 상황이 진정된 며칠 정도는 머물러도 될 것 같았어요. 생각이 미치자 전 곧장 가게로 향했고 작은 방에 적당히 짐을 푼 뒤 아이와 잠을 청했습니다. 며칠만 이렇게 버티면 남편이나 시어머님도 제 의지를 꺾을 생각을 하지 않겠지란 헛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된 남편과의 별거 생활. 그런데 그 별거 생활은 제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남편은 이제 그만 포기하고 들어와 란 문자만 보낼 뿐이었어요. 거기다 한 달이 지나니 남편 명의 카드 역시 끊어놓더군요. 그렇게 하면 어차피 제가 안 들어오고 배기겠어 란 생각을 했던 거겠죠. 제 통장에 있던 돈은 그리 많지 않았기에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이대로 그 집에 들어가서 시어머님과 합가를 해서 살아야만 하는 건가 라는 생각에 점점 더 우울해져만 갔어요. 결국 장은방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자고 있는 아이를 보고 있자니 미안한 생각도 들고 이젠 포기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노트 하나가 제 눈에 띄더군요. 김밥 만드는 법이라 적혀져 있던 노트. 저도 모르게 그 노트에 손을 뻗어 그 노트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그 노트에 담겨있는 내용은 저희 엄마가 장사했던 모든 메뉴에 대한 레시피들이었어요. 읽다 보니 과연 엄마는 그냥 일반적인 김밥을 파셨던 게 아니었구나. 정말 손님이 맛있게 드시기 위해 매일 연구하고 노력하셨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죠. 전 그걸 본 뒤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 제가 그 노트를 발견한 건 마치 하늘에 계신 저희 엄마가 딸이 불행하게 살지 않도록 도움을 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그 다음날부터 바로 김밥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장사가 제 생각대로 되진 않았어요. 그 이전에 오시던 단골 손님들은 가게 문이 완전히 닫아버렸다고 생각했을 테니 손님들이 거의 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지나가던 단골 손님들이
가게를 다시 연 것을 발견하셨는지 찾아와 주셨고 제가 만든 김밥을 다행스럽게도 맛있게 먹어주셨습니다. 그러자 날이 지날수록 손님은 늘어나기 시작했고 점점 비어가던 통장은 예전보다 몇 배가 되는 돈이 쌓이기 시작하고 있었죠. 아마 엄마가 살아생전 일하실 때보다도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거예요. 엄마는 나이가 있으셔서 김밥 만드는 양에 한계가 있으시기도 했었고 배달 시스템도 잘 모르셔서 배달 운영은 안 하셨으니 하지만 전 배달까지 개시하면서 제가 만든 김밥은 정말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러기를 또 한 3달쯤 그날은 가게 휴점일이라 장사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누군가 가게로 들어오시더군요. 방에 있던 전 손님이 휴점 팻말을 보지 못하고 들어오신 건가 싶어 말씀을 드리려고 나가봤는데 이게 웬걸 정말 보고 싶지 않던 사람이 왔더군요. 아니 가게가 이게 뭐야? 아이고 대충 듣자니 뭔 김밥 장사한다며 버틴다더니만 결국 다 망했네. 손님도 하나 없고 불도 다 꺼져 있고 그래 이젠 슬슬 포기할 때가 돼가는 것 같구나. 아니 어머님이 여기를 어떻게? 그게 아니라 오늘 가게 휴점일이에요. 휴점일? 장사가 안 되니 휴점을 하는 거지 뭐. 에휴 좁아 터져가지고서는 너도 참 고집도 세다. 아니 그렇게 이 시애미를 이겨 먹어야겠니? 제가 시어머님을 이겨 먹으려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합가를 안 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어머님도 시댁살이 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 들었는데 그걸 저한테 똑같이 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야? 아니 얘가 못 본 사이에 싸가지만 없어졌네. 에휴 하긴 뭐 애미를 잃었는데 싸가지가 있을 리가 있나? 아니다. 생각해보니 죽은 네 애미도 싸가지가 없긴 했었으니 그냥 천성이려나? 뭐라고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아니 결혼하면 출가 외이는 것을 감히 나한테 합가하면 이혼시킬 거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고작 이딴 쥐 콩만한 김밥집 하나 운영했던 주제에 하도 지랄 맞아서 참고 참다가 죽고 나서야 잘 됐다 싶어 합가려 했는데 아니 이번엔 또 딸이 유난을 떨고 앉았네. 어머니 방금 했던 말들 모두 취소하세요. 취소? 내가 왜? 뭐 네 애미가 가진 거라도 많아서 네가 물려받을 게 많았으면 그래도 내가 속이기라도 했겠다마는 지금은 내가 아쉬울 게 없지. 넌 머리가 좀 있으면 이제라도 그만 고집 피우고 들어와라. 너 시킬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전 분명히 합가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 저한테 굉장히 신뢰되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저를 모욕하셨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까지 모욕하셨죠. 저 이거 그냥은 안 넘어갈 거예요. 어머 얘 좀 봐라. 그냥은 안 넘어간다고? 아니 그럼 네 주제에 뭘 어쩌게? 고소라도 할 거니? 증거가 어디 있다고? 고소도 고소지만 방금 어머니 말 듣고 저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 같은 분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 수 없는 데다가 이렇게 몇 달을 자기 아내와 자식 방치하는 남편이랑도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돌아가시면 남편한테 똑바로 전해주세요. 위자료 준비나 잘하고 있으라고요. 뭐 위자료? 아이고야 누가 이혼을 무서워한대? 위자료는 당연히 네 줄 것도 없어. 나나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위자료는 무슨 위자료야? 방금 했던 말들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다 네가 지어낸 거라고 하면 그만인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사장님들, 괜찮으니 이제 그만 나오시죠. 제 외침과 동시에 작은 방에서 웬 남자 5분이 저희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에게 자신들이 증인이라 하면서 그렇게 못되게 살면 안 된다고 훈계를 저 대신에 해주셨죠. 아주머님, 저희가 다 증인입니다. 안에서 다 들었어요. 아주머님이 하시는 말씀들 참나 살다 이런 악독한 시애미는 처음 보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까지 모욕해가면서 합가해서 부려먹을 생각을 하세요? 웬만하면 남의 가정사라 끼지 않으려 했는데 듣다 안 되겠습니다. 위자료 단단히 준비나 하세요. 시어머님은 사장님의 말에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데 이러냐며 저한테 따지시더군요. 아니 따지는 걸 넘어 남자들을 불러다가 바람 피고 있었던 거 아니냐. 위자료는 오히려 자신들이 받을 테니 각오하라는 엄포나 늘어놓으셨죠. 참나 사람이 저급하니 생각하는 수준도 참 저급했어요. 참 딱 어머니 수준대로 생각하시네요. 기가 막혀서. 이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저희 분점을 운영하실 사장님들이에요. 뭐? 분점?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욕을 하신 저희 엄마 그간 장사를 정말 정성스레 잘해오셨거든요. 덕분에 단골 손님들도 많이 있었고 그 덕에 저 역시 장사가 잘 됐죠. 당신 아들이 버는 돈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벌면서 뭐라고? 아니 고작 이 김밥집 하는 주제 대체 무슨 말을. 요즘엔 배달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예전에 저희 엄마가 안 하던 배달까지 하니 미친 듯이 팔리던데요. 그리고 이분들이 저희 가게 잘 되는 걸 보고 자신들이 투자할 테니 분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오신 거고요. 아니 무슨 너 집 나간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잖아. 뭐 사람이 잘 되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망하는 것도 한순간일걸요. 재산은 당연히 반반 분할에다가 위자료도 단단히 받아낼 테니 어디 한번 잘 지켜보세요. 시어머님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는지 제 눈치를 보면서 은근슬쩍 사과를 하려 하셨지만 전 시어머님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점을 여실 사장님들께서 계속 시어머니께 뭐라고 하시자 시어머님은 도망치듯 가게를 나가버리시더군요. 그 이후 저는 마음먹은 대로 이혼을 곧장 진행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했었기에 소송으로 진행이 되었고 결혼 시작부터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토대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산정이 되었죠. 결과는 제 생각보다도 훨씬 저에게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애초에 합가를 하지 않겠다고 했던 게 사기였던 데다가 그동안 시어머님의 잡일에 불려나가 시달렸던 것들 그 외 각종 합가 문제로 따라 나와 살았음에도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기만 했던 것 거기에 결정적으로 저와 저희 엄마를 모욕한 것까지 그 외에도 참 여러 가지 세세하게 산정을 했는데 남편의 재산이 거의 다 떨어질 정도가 되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자 그제야 합가는 없었던 일로 하고 한부만 봐달라며 사정을 하는데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진짜 죽을 죄를 졌다고.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한 번만 넘어가 주라. 응? 우리 아이도 생각해야지. 여보 제발 한 번만. 내가 정말 잘못했다. 아가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아니야 너희 엄마 아니 사돈어른 여기 가서 내가 했던 말들 다 사죄드리마. 그러니까 한 번만 넘어가 주라. 아가
제발. 하지만 떠난 버스는 다시 잡을 수 없는 법이죠. 아이까지 들먹이며 정에 호소를 하고 싹싹 빌며 잘못을 빌었지만 전 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오히려 아이에게 짐이 될 게 뻔하다는 생각에 제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송 결과대로 이혼은 완전히 이행되었죠. 그렇게 된 지가 벌써 반년이 지났군요. 소송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만큼의 보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결혼해서 함께 산 세월이 있었던 만큼 조금의 아쉬움 정도는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게 웬걸 홀가분하기만 하더군요. 이혼 후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떻게 사는지조차 관심 하나 안 갈 정도로 말이죠. 뭐 재산도 있는 대로 다 털었으니 빌빌대며 살길 뻔하지만 저는 며칠 전 드디어 그 가게 방을 벗어나 집을 구했습니다. 분점들 역시 장사가 다 잘 됐던 만큼 돈이라는 게 금방금방 풀어나더라고요. 덕분에 약간의 대출만 끼고 아이와 둘이 살기에 충분히 넉넉한 아파트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겁니다. 아이에게 아빠를 잃게 만들었지만 그 빈자리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도록 제가 더 잘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저 역시 하늘로 가게 된다면 엄마에게 고맙단 말을 다시 한번 꼭 할 겁니다. 엄마 덕분에 전 이렇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하면서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로 사연을 적어보니 다시 한번 홀가분해짐과 동시에 정말 잘 해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행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의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해요.